충북에서도 75살 이상 노인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은 33만 명으로 1분기보다 10배 많습니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재보궐,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격돌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선잡기 총공세를 벌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사무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경찰과 충청북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아예 법을 고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의 긴급 신호 시스템이 또 한 번 생명을 살렸습니다. 큰 부상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골든타임 안에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포함한 코로나19 2분기 백신 접종이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극소수만 맞았던 1분기보다 10배 이상 많은 도민이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르신용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두 필요한 만큼 물량 확보가 관건입니다. 백신 접종센터에서의 첫 접종 현장에 정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센터 앞에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도착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지자체가 마련한 차량을 타고 온 겁니다. 신분 확인 뒤 첫 건무는 예진표 작성. 손이 떨려서. 네, 천천히 쓰세요. 좀 써줘요, 좀. 의사가 문진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각자의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 시간이 정해집니다.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좀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더 주의 관찰이 필요해서 30분 동안 안내드리고 있고, 다른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15분 동안. 그리고 접종. 천천히 주의사항까지 다 들어도 3, 4분이면 충분합니다. 안 아팠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라 그래야지. 특별한 통증을 호소한 노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느낌이 좀 뻐근하기만 하지 기분이 좋아요.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역은 센터 설치가 끝난 청주 상당과 음성, 중주 세 곳. 첫날 1,500여 명이 맞았는데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중증 이상 반응은 없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너는 여자인지도 난 몰랐어요. 다 끝났다고 그래요. 저도 맞는 거 같지도 않다고 그랬지. 제천과 옥천, 단양, 청주 서원구는 오는 15일부터, 영동과 진천, 보은, 증평, 괴산과 청원구는 이달 말 예정이지만 청사 이전을 앞둔 흥덕구는 7월 접종이 유력합니다. 시기를 달리한 건 백신이 적어 지역별 분배보다 선택과 집중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정부에서 뭐 다 국민을 위해서 잘 해주려고 애쓰는데 죽을 거 살게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분기에는 코로나19 대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인 약 20만 명도 접종 대상입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각각 청주에서 백신을 맞은 데 이어 이시종 지사 등 단체장들도 이달 안에 접종을 마칠 예정입니다. 5월, 6월부터는 65세 이상 일반 주민들도 접종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위탁 의료기관 한 500곳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위탁이 체결된 병원에서 간편하게. 다만 백신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건 걱정입니다. 어르신용 화이자의 경우 13만 명 넘게 맞아야 하는데도 확보했거나 확정된 물량이 15,000여 명분에 불과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지난달 왔어야 할 2분기용이 오지 않아 1분기 접종자의 2차 접종 물량 등을 끌어다 써야 할 형편입니다. 결국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면 미루지 않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접종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세종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청주 20대 확진자의 일가족 3명 전원이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돼 해당 학교도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접촉자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증평에서는 외국인 선제 검사에서 5명이 또 확인됐고, 제천에서는 장례식장발 감염자 2명이
음성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3명이 확진돼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2,226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이 대폭 줄어듭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과도한 재난문자가 국민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킨다는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 상황과 동선, 자치단체 조치 계획,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한 재난문자 송출은 중단됩니다. 충북도 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보은에서 여야 지도부가 격돌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당력이 집중돼 있긴 하지만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밀릴 수 없는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장이섬 보은읍내 중심 사거리. 후보 3명의 사무소도 모두 몰려있는 이곳으로 여야 지도부가 출동했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시장을 훑으며 김기준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연대 보증까지 언급했습니다.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데 저 이낙연도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지원 유세에 나선 다른 의원들도 보은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지를 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우리 충청북도 이번에 민주당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결초 보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같은 자리에 선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섰습니다. 주호영 대표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원가피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지금 들통나는 짓을 보면 하나같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만 해놓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정우택 전 의원과 박경국 전 지사 후보 등 한동안 대외 활동을 자제하던 인사들도 지원에 대거 나섰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있는 여당과 정권 심판으로 여야가 세대결을 벌인 가운데 무소속 박경숙 후보는 시장을 돌며 표밭을 다졌습니다. 3번의 선거로 실추된 보은의 이미지를 되살릴 적임자로 인물론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민심 속에 얼마나 지지층을 투표소로 나오게 하느냐도 당락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가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기습 입법 예고했다. 애초 정부의 표준 조례안 자체가 잘못이다. 충북 경찰과 충청북도가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충북도가 제시한 조례안대로 된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에게 간다며 경찰이 도의회 앞으로 향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경비 분야에서 예방과 교육, 피해자 보호 등을 맡게 되고 학교폭력, 실종, 학대 등 관련 수사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담은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안인데 입법 예고된 충청북도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이 자치사무 범위를 다시 정할 때 충북경찰청장 의견을 꼭 청취해야 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현재 충북과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는 경찰청장 의견 청취를 필수로 한 상황. 현장 경찰들은 불만을 표출하며 도의회 앞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치안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길래 경찰이 이토록 반발하는 것일까? 경찰 설명은 이렇습니다. 최근 3년간 112 전체 신고 중 상담성 민원에 해당하는 코드 4 비출동 신고 건은 절반이 넘습니다. 지자체로 이관하던 동물 사체 처리, 노점상 단속, 자동차 매연, 위생 등 다양하고 구체적 업무들이 자치경찰 사무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무 범위를 정할 때 경찰 측 의견을 무시한다면 자치경찰의 업무가 비대해지면서 정작 긴급한 순간 대처가 어렵다며 표준조례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일반 생활,
불편 신고 처리 업무를 치중하다 결국 중요 범죄 신고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 충청북도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발생에 함께 대응할 24시간 공동대응팀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충청북도와 같은 논리를 펴는 단체도 나섰습니다. 당초 경찰청이 전국 광역시도 건의를 반영하지 않고 표준조례안을 보낸 것이 문제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을 뒤바꾼 정부 여당이 잘못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찰의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비판했고 충북도에는 간담회와 설명회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와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용하지 않으니까 직장협의회 등 나서서 집단행동도 하는, 이건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반자치적인, 정말 있을 수 없는. 한편 한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공개토론회에는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 모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손에 큰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인정받던 성실한 노동자였는데 다시 코리안 드림을 꿈꾸게 됐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한적한 시골 4차선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순찰차를 향해 다급한 손짓을 합니다. 한눈에 긴급 구조임을 알아챈 경찰. 급히 도로 가장자리에 멈춰서 확인해 보니 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크게 다친 외국인 노동자가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톤의 힘으로 누르는 기계에 왼손이 끼어 뼈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 봉합수술이 시급했습니다. 즉시 경찰 교통관제센터에 신호 제어를 요청했습니다. 조치는 빨랐습니다. 순찰차가 진행하는 경로에 교차로 하고 그다음에 그 전방에 있는 3개, 4개 교차로까지도 녹색불로다가 저희가 개방을 해주면 병원까지는 30km. 평소 1시간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최단 거리는 시내 쪽을 통과해서 가는 게 맞지만 오히려 지체될 수도 있다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평소에 길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던 최단 거리를 활용해서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봉합수술을 받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동행했던 동료는 긴박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람처럼 날아갔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 늦었거나 혹은 조금 더 심했다면 장애가 올 수도 있었다. 병원에서 만난 센 사분 씨는 2달 전 캄보디아에서 결혼하고 홀로 돌아와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일을 다시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경찰 많아서 20분, 15분만 나와요. 그래서 빨리 제가 또 여기도 많이 안 아파요. 경찰 너무 감사해요. 일은 진짜 빨리 하고 싶어요. 경찰의 긴급 차량 신호 운영 시스템이 또 한 번 생명을 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촌이 평년보다 급격히 오른 기온에 더욱 비상입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입국이 막혀 대학생들이 일손을 돕고 나섰는데 농촌 봉사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까지 등장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지마다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한 복숭아 과수원.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열흘 이상 개화가 빨라졌습니다. 열매가 가장 많이 맺는 6년생이어서 더 많아진 꽃눈에 귀농을 준비하는 초보 농사꾼은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 때마침 대학생 봉사단의 도움으로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와서 조금씩이라도 꽃을 따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열매가 더 실해지겠죠. 지자체와 농협, 지역 대학들의 업무 협약으로 결성된 대학생 농촌 돕기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봉사를 한 뒤 생산적 일손 봉사비로 지자체에서 일당 2만 원을 지급받거나 일정 시간을 채우면 각 대학에 개설된 봉사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관내도 확산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농업 농촌을 좀 어려운 현실을 일손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농사 자체가 생소한 학생들에겐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 먹는 입장에서는 그냥 가벼웠는데 이렇게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농업의 현실. 주로 농촌에 투입되던 단기 체류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최근 2년간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고 장기 체류자도 돈을 더 주는 제조업 분야로 이직하면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일손을 구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력센터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제일 중요한 농업.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달천 구간의 정상화를 위한 주민 서명이 24일 만에 목표 5만 명을 넘어선 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선 고속화 사업 달천 구간 선형 개선 반영 서명 운동에 오늘까지 7만 1,552명이 서명했습니다. 충주시는 다음 달 시민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증평군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6일까지 연장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증평군은 교회발 집단 감염에 이어 외국인 그룹의 집단 감염이 확인되자 당초 오늘까지였던 2단계 조치를 닷새 연장했습니다. 증평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50여 명의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의회가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의원 2명에 대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축산업자로부터 홍삼 선물 세트를 건네받은 시의원 2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라는 충북경찰청의 공문을 받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선물을 돌려주었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식 재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선물을 준 업체 대표 등 2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천시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합니다. 부동산과 경찰행정 전문가 등 9명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6월 30일까지 모든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제3산업단지, 의림지 자연치유특구,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예정지로 진입로 등 주변까지 확인합니다. 충주시가 근무 태만 공중보건 의사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농촌지역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A씨가 무단 결근하거나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다는 주민 제보가 접수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 공보인은 이달 저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괴롭힘을 금지한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개정규약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괴롭힘이 금지되며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간접 흡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리 주체가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거쳐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